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진해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송지원입니다. 창원 진해 선거구는 4년 전 총선에서도 경남에서 가장 치열한 승부를 보였던 곳입니다. 22대 총선도 격전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후보가 국회에 입성에 성공할지 오늘 창원시 진해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두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할 두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으며 토론 의제는 창원시 진해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방송 토론은 품격 있는 토론을 지향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고 주어진 발언 시간과 권장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KBS 뉴스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황기철 후보부터 시작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해 시민 여러분, 해군 참모총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기호 1번 황기철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출마 시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부족으로 선택을 받지 못했고 더욱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우리 진해에 참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진해의 발전은 멈추었고 시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진해를 잘 알지 못했고 시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진해는 앞으로 진해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고 명동 마리나 항만과 함께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해를 잘 아는 준비된 국회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오직 진해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일했던 준비된 일꾼 저 황기철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진해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도와주이소. 열심히 해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종욱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해 시민 여러분, 범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 후보,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입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경화시장, 중앙시장, 용원어시장 어디를 다녀봐도 저희 손을 꼭 잡고 국가 기강이 흔들린다, 정치가 불안하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절박한 사연을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키워주신 진해의 아들입니다. 어릴 적 대하동 굴다리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하며 경제관료로서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획 수립, 예산 편성 등 재정 전문가, 예산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키워왔습니다. 저 이종욱은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 제가 태어나고 성장한 진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출마하였습니다. 진해는 성장의 격변기입니다. 진해 신항, 첨단 연구단지 개발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이 속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성공의 기회를 꽉 잡아 진해를 확실히 발전시키고 여러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진해 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주어진 의제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역 현안 주제는 진해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진해의 대표적인 축제인 진해 군항제와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벚꽃이 만개하는 일정 기간에만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해 지역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종욱 후보. 군항제 기간에 작년 기준으로 400만 명이 관광객이 저희 진해를 방문했습니다. 다만 일회성, 단발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며칠간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됩니다. 다행히 진해는 다른 지역에 없는 진해만의 특색이 있는 좋은 관광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신산업 관광, 안보 관광, 그리고 해양 관광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먼저 세계 3대 신항과 첨단 연구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항만의 역동적인 물류 현장, 그리고 첨단 연구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해외 물류 전문가라든지 첨단 연구자들이 서로 배우고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보 관광입니다. 진해는 해군의 모항 도시입니다. 군 안보상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해군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해군 시설을 민간에 개방하여 관광 자원화해야 합니다. 또 군과 협의하여 군에 가 있는 자녀와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예. 진해 70리 해안길. 예, 후보님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황기철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오늘날 관광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경쟁이 아니고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또 관광객이 찾는 상품이 되어야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진해는 관광 자원은 많지만은 군항제 빼고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사계절 내내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진해만이 가진 해안과 해군 도시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 테마를 개발해야 합니다. 구도시면은 국민들께서 항상 해군 부대의 영내와 해사를 관광하고 또 진해 통영 이순신 유람선을 운행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군항과 어항 그리고 무역항을 겸한 동아시아 항만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신도심에서는 명동 마리나 항만 주변의 레저 시설과 웅동 복합 관광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을 관광 벨트화해서 1년 내내 관광할 수 있는 진해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다를 잘 알고 군과 협조가 가능한 저 황기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해를 국내의 최고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7분간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되 발언 시간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 답변 시간도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질에 국한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되 인신공격성 비방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기철 후보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진해 발전을 위해서 군실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해제를 했고요. 탑산에 있는 군 통신소를 또 영내로 이전했고 지금은 드림로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소방도로를 협의해서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희들 그 신홍동 동상동 그 군 아파트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전 사령관 시절에는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시켜서 우리 국민을 해외에서 최초로 구출한 바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 시절에는 우리 독립영웅이신 홍범도 장군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자산에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 당 지역위원장 맡을 때는 진해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귀에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욱 후보님 그 로고송을 제가 들었는데 진짜 진해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대요. 그래서 뭐 저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만은 아마 그간 많이 진해를 떠나 있어서 의식하고 한 로고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간 진해를 위해서 뭐 하신 일이 있다면 공직 생활 또는 뭐 외에 하신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들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진해 사람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진해 수송동에서 태어났고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이 진해에 살고 계시고 1년에 여러 번 최소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부모님 찾아뵙고 진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진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해 사람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공직 중 한 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공무원입니다. 진해에 대한 애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업무 과정에서 공정하고 규칙에 따라서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예. 공직 중 무슨 일을 했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 그 이달곤 국회의원이 2월 4일인가요? 국민의힘 사무실에서 원로 당원들을 모아놓고 또 도의원도 그때 있었다는 것 같은데 이종욱 후보를 초청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당시 제가 볼 때는 이종욱 의원께서는 그 후보께서는 당원으로 등록되지도 않는 상태였고 또 공천 신청도 안 했다고 하던데요. 그래 참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인지 제가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후보께서는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본연의 어떤 그간 공직 업무에 충실했던 걸로 또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난 정부 시절에 기재부 공무원인 기조실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서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통상 뭐 통관장을 해도 한 3년은 그 지역에 살아야 뭐 또 그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다들 뭐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후보가 된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낙하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용어로 전략공천입니다. 진해 지역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중앙당에서 판단해서 공천을 한 겁니다. 민주당에도 전략공천이 수십 명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민주당 전략공천도 다 낙하산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국가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지방을 위해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지역 대표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후보님 논리라고 하면 국토방위 측면에서 국방 의무를 향토방위만 군인이고 휴전선 지피에 근무하는 육군은 국토방위를 안 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뭐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질문입니다. 요즘 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 사직 사임도 했습니다만 국내 여론이 참 좋지 않습니다. 안 좋고 이것은 이종섭 전 장관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박 대령이 최초 보고 후 승인하고 다음 날 어떤 전화를 받고 박 대령에게 외압 행사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가 됐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고
또 최근 뭐 사임한 것을 두고 마찬가지 여론이 안 좋죠. 이종욱 후보께서도 자녀가 계시지 않습니까? 한데 부모 입장에서 사실 자식을 군에 보내고 그런 일을 당하면 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또 만일의 경우에 진실이 은폐됐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자체를 밝히는 거고 사실 자체에 그 병사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됐고 예, 답변 시간 보장해 하는 거죠. 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저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법 개정을 하려고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종욱 후보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저는 박정훈 대령과 이종섭 장관과의 상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장이 자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을 하지만 기관장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부서장이 잘못해도 최종 책임은 기관장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기관장과 부서장의 위임 정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어진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종욱 후보에게 상대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예, 황기철 후보님께서는 해군 참모총장으로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먼저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국회 상임위, 어떤 상임위에서 일을 하실 것이며 국가와 진해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농해수위 위원이 되어서 우리 진해의 가장 미래의 어떤 핵심적인 업무인 진해 신항 건설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 관련된 일이라는 걸 지금 현재 보면 뭐 소멸업인 문제도 많고 그다음에 배후 부지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한 문제도 많고 고스란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아주 시급하게 처리해야만 우리 지역의 갈등이 없어지고 또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적점을 두고 제가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진해는 황 후보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업과 주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해 신항 또 복합 첨단 연구단지 등 저희 부처와 저희 진해시와 관련된 부처가 제가 생각만 해도 해양수산부 외에도 과기부, 근교, 국토부 여러 가지 부처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국회에 입성한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부처를 관련하면서 필요한 예산, 필요한 정책들을 진해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황기철 후보님의 공직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드루킹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지난 2016년, 2018년까지 인터넷 기사 68만 건에 8,80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당시 주범은 아시는 것처럼 김경수 전 경남지사로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선거 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죄에 범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황기철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저도 뭐 거기에 상당히 무죄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판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났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말씀 중에 현재 수감 중이라고 하셨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수감 지난번에 사면되어서 지금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입니다. 그 당시 김경수 지사를 기소한 사람은 허익범 특검이고 유죄 확정한 곳은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 김경수 무죄라고 생각한 거를 지금 수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지금 이게 뭐 어떻게
정쟁의 대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김경수 지사 그 재판에도 몇 번 참가해가지고 그 상을 받고 그러나 이제 뭐 사법부에서 그래 판단을 존중합니다.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뭐 그건 보기는 반가운데 과거에 지금 그렇게 상세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 결과 요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인지했지만 실종 상태로 조작, 은폐했다. 그리고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하였고 국방부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십니까? 군의 최고 수장 출신으로서 사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취한 조치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사실 그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또 시신을 훼손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비인도적인 그러한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규탄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사건이 현재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뭐 가타부타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건 7일 후에 국회의원 황희 의원을 포함해서 황 후보님이 2시간 동안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를 만나서 월북 사실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자리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건 뭐 저는 그때 저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함께 따르는 갔습니다만은 좀 떨어져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국회의원분들 중심으로 대화가 나눠져서 또 그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나눠져서 제가 뭐 그렇게 상세하게 듣거나 묻거나 뭐 한 그런 사실은 알겠습니다. 참석은 했지만 예. 구체적인 아니, 그런 그때는 내용은 당에서 전체적으로 가서 함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참석했다 예,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예. 이 이대준 씨 사건은 결론적으로 선량한 공무원을 문재인 정권이 월북몰이 김정은 비위 맞추는 데 급급했다고 판단합니다. 예, 뭐 하여튼 우리 저 이 후보님이 오늘 여기 뭐 이렇게 많이 그 정쟁화하려고 이렇게 의제들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좀 진해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을 이 귀중한 시간에 예. 또 그런 것까지 예. 자질론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안보 관련 묻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시절의 위장 평화서가 쇼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자폭입니까? 피격입니까? 민주당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지난해 6월 최원일 전 함장에게 보아 다 죽이고 의의가 없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종료되었고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30초 답변 시간은 주어 주시지 네. 않으셨음을 저희가 안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창원시 진해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주요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욱 후보 제한 시간 1분 드립니다. 예, 시민 공모 등을 통해 9개 분야 100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공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 이종욱이 바라는 진해는 자연, 산업, 미래가 어우러진 최고의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해 신항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투자가 넘쳐나고 살아 숨쉬는 지역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권 구석구석 미치도록 구도심을 재개발하고 해군과의 상생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KTX 진해역을 신설하고 부산 지하철을 연결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부족한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국고 지원을 통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이나 부산보다 교육하기 좋은 진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진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황기철 후보의 주요 공약 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예, 사실 이 공약 발표 전에 아까 우리 이 후보가 말씀하신 천안함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거 북한은 소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당의 입장도 저와 같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저희 공약이 가장 우선적으로는 덕산 비행정을 가덕도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진해 시민의 그 오랜 수건인 소음 공해와 그리고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동북권에서 서북권으로 왕복하고 마산, 창원까지 대중교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여튼 30분 내로 교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항공모함을 건조해서 진해에 정박시키겠습니다. 해군, 군무원, 관련 민간 기술 인력을 유입시켜서 방위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진해를 관광 명소화 만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의료, 복지, 환경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주요 공약 발표해 주셨고요. 이제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 시간이 1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 마찬가지로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답변하는 후보께서도 요지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종욱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 6분입니다. 네. 황기철 후보님께서 아주 좋은 공약을 많이 발표한 것으로 압니다. 실현 가능성이 문제인데요. 실제 야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지방의회도 국민의힘이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내서 지금 발표하신 공약들을 다 실현해낼 수 있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종욱 후보님 저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여야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진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희생도 모든 걸 감내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후보님 또 필요하다면 또 이 후보님의 어떤 그런 지원도 받겠지만은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국회의원님들이나 여야 구분 없이 제가 정말 정파의 어떤 그런 구분 없이 충분히 우리 진해를 위해서 일할 그런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민주당 중앙 공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의 1인당 25만 원씩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정부와 우리 청년 등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둔 매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년 전 코로나 시절에 재미본 공약을 다시 들고 놓은 것 아닙니까? 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인기 영합적 퍼주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황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큼 민생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코로나 때나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그냥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냥 외면합니까? 부자 감시한다, 그다음 어디 가서 공약 남발하고 그런 건 괜찮고 지금 25만 원 민생 어려우면 이보다 더 많이라도 드려야죠. 드려서 경제를 활력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극복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지 25만 원을 이렇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 국민의 1인당 25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 그건 계산을 13조 원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까지 저희 70년간 대한민국 국가 채무가 600조 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 원을 넘어서 지금 1000조 원이 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그런 매표 행위는 미래 세대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3조 원이라는 돈이 풀리면 결국 물가나 금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서민 생활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돈을 풀어야 되면 또 풀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고물가, 고금리 해가지고 참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더 많이 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선거 때가 돼서 그런지 공약 아닌 어떤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대통령께서도 어디 가시더라도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선심선 그런 정책들과 공약이 아니죠. 예. 그런 걸 내놓으시더라고. 예. 그건 또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저는 뭐 거기에 더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여당으로서 또 정부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한 그런 식의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고 꼭 필요한 취약계층의 선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기철 후보 1호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 덕산공항을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군사시설 이전은 상당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 특수한 사안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호 후보님이 생각하면 그게 좀 뭐 어떻게 손이 잘 안 잡힐 겁니다. 저는 또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첫째로 헬기장, 덕산 비행장은 지금 이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가야 되고요. 거기 해군 그 부지가 한 70만 평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부지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작전성과 편의성입니다. 해군 헬리콥터는 배 함정에 싣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덕도를 벗어날 때 싣게 되는데 가장 거기서 최적지가 되고요. 또 해상에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가장 가깝게 갈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활주로는 진해에 있는 활주로가 한 1.1km, 저쪽 가덕도 활주로가 한 3.5km 되기 때문에 안전성도 문제가 돼서 이건 시급합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 하시고요. 예. 근데 대구 신공항법에는 군공항이 반드시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가덕도 신공항법은 여객 물류 중심이고 군공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상 활주로 하나만 돼 있는 상황에서 군공항이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건 가덕도 신공항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헬리콥터 그 착륙장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두 번째로는 거기 함정 계류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어떤 공항이 있다는 것은 공항 주위에서 어떤 작전하고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 여건상 그건 뭐 공공항 이전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후보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황기철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후보님 지난 총선에서 이달곤 의원이 2010년 진해를 창원에 흡수 통합을 해서 진해가 참 많은 상실감과 손실을 봤습니다. 뭐 본인도 4년 전에 저하고 이렇게 토론 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 기사를 보면 우리 후보님께서도 하만까지 넣어가지고 다시 또 통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통합 뭐 보니까 통합에는 찬성하시는 것 같고요. 이달곤 의원이 4년 전에 특례시법을 고칠 필요 없이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 그랬는데 그건 아직도 뭐 되지도 않고 있고, 이번에 후보님 그 완전한 자주권 실현에 관한 특례자치구청을 공약을 했는데 이게 구청장 직선제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임명직 구청장에게 인사권과 조직권을 더 주겠다는 것이 도저히 좀 알기가 어렵고요. 후보님께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마창진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해가지고 의식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통합 창원시에 대한 진해 시민들의 상실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 직선제는 현행법상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진해의 자율권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만을 편입하자는 얘기는 100만 도시를 확보해서 실질적인 자치구청장 시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구청장 직선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본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창원시장과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진해 구청장의 인사권
자율권, 재정권을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KTX 진해역 그 공약을 하셨던데 보니까 이게 뭐 특례구청 공약만큼이나 이상한 구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창원시 안은 보시면 5차 철도망 계획에 창원중앙역에서 동대구까지 고속철도하는 아니고 후보님도 이 안을 추진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창원시에서는 창원중앙역에서 진해 용원을 거쳐서 가덕도까지 가는 창원행 철도인 CTX로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경상남도는 수도권과 동대구 창원중앙역 가덕도까지 고속철도하는 그 계획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4차에서도 그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으로는 후보님이 지금 하신 여기 있는 KTX가 진해를 통과해서 하는 것과 우리 그 창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첫째로는 경남도의 계획하고 맞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창원시 계획하고도 또 맞지 않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 KTX 한다면 다 찬성을 하고 어떤 표로 의식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냐는 걸 따져봤을 때 창원중앙역에서 CTX를 타고 진해구청까지 갔다가 웅천을 거쳐서 저쪽 그 용원까지 가가지고 다시 이제 그 둘러서 신공항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또 편의성 측면이나 또 공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편리하지. KTX를 넣고 창원중앙역도 보면 60~70% 정도밖에 서지 않는데 진해역을 만들었을 때 그 얼마만큼 또 설 것이며 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녹산이나 이런 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 것이며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뭐 편의성이나 전반적으로 경제성이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게 현실성이 없고 다만 포퓰리즘식의 어떤 그런 공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종우 의원님이 많이 뭐 고려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저는 CTX 하는 것이 해가서 창원중앙역을 좀 아주 콤팩트하게 해서 자주 쓰고 거기에 예, 또 그 질문해 연계된 주십시오. 어떤 그런 그 교통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KTX 진해역 신설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창원중앙역까지 나와 있는 KTX역을 진해에서 장기적으로는 가덕도 신항까지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차 철도망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게 됩니다. 내년에 수립할 때 꼭 이 KTX 진해역 신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계획하고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경남도 계획하고 일치합니다. 지금 어떤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하나 더 뭐 보겠습니다. 내가 그 굉장히 뭐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후보님 공약은 상당히 그 오락가락합니다. 이 보시면 여기 이 진해구청 중부역 풍호동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위치를 정확히 지리를 알고 있는 분이 하신 건지 페이스북하고 또 공약에 나와 있는 공보물하고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이래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정말로 진해를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공약을 하신 건지 이게 그래 참 혼란스럽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 30초를 보장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꼼꼼히 살펴보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주제 토론 시간입니다. 주어진 의제에 대해서 6분간 자유롭게 두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되 공정한 토론을 위해 발언 시간은 각 1분,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주제는 진해신항 발전 전략입니다. 진해신항 사업은 인근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항만, 공항, 철도 물류를 잇는 이른바 트라이포트 역할을 할 경남 최대의 국책 사업입니다.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진해신항이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과 전략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총 6분이고요. 먼저 황기철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예, 참 진해 신앙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저희 당 지역위원장 시절 때 진해 신앙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뭐 드루킹 사건에서 뭐 이렇게 말씀한 김경수 지사도 그때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사님으로서. 근데 진해 신앙으로 꼭 붙여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우리 기업들이 진해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진해에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돼야 되겠다. 땅만 내주고 우리가 진해에서 아무 권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서 진해 신앙 명칭을 붙일 때 제가 상당히 노력했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아까 그 국회의원이 되면 이거 반드시 특별법을 추진해가지고 뭐 신앙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더욱이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이 그 삶의 터전을 잃고 소멸되어가는 그런 어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 용원이나 그 저 동부 쪽에 가보면 주거 환경들이 상만 기능하고 어떤 충돌하는 바람에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소외받고 또 어렵고 그다음 틈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진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또 진해에 있는 인력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할 때도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종욱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저는 뭐 하여튼 지원할 보상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해 신앙은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2040년까지 총 15선석 13조 원을 투자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진해 신앙 발전 전략하고 이제 황 후보님 말씀하시는 어떤 경제 자주권하고는 약간 측면이 다릅니다만 저는 이제 발전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 신앙을 세계 3대 신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항만 기본 시설을 적기에 조기에 빨리 확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저는 29년까지 큰부두 3선석을 조기 개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업 보상비는 내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발전 특구로 물류 혁신 특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상임위를 통과한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의 기회발전 특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진입도로와 임항도로는 29년까지 조기 개장하겠습니다. 별도 신항철도도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정도 뭐 들으면 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동 마리나에 대한 건데 지금 올해 이제 그 시험 운영에 들어간 한 300척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리나 요트를 타는 분들은 대부분 한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배만 있지 사실 거기 입지를 보면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명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큰 대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한 70%가 이용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한 30%를 그러는데 지금 철도뿐만 아니고 진해 들어오는 그런 교통 환경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해서 이제 이걸 완공했을 때 과연 진해 경제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을 때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요트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많이 두더라고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은데 해안가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여기를 와서 이제 요트를 두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러려 그러면 이게 글로벌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라든지 기타 통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관소화되고 또 관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좋은 생각 있으시면 이종욱 의원님, 후보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동 마리나 항은 사실 전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완공됐을 때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관세 통관 절차뿐만 아니고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는
어떤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저도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하면서 명동 마리나 항이 개항됐을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진해를 해양 항만 물류 관광 특구로 지정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의 입지 규제와 각종 그 규제를 완화를 시켜야 되죠. 하지만 또 우려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갈등이 심하대요. 보니까 아주 뭐 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돼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예. 첨단 물류 그런 산업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항만 부지를 우리가 개발하고 또 그런 산업을 유치하고 교통을 체계하고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종욱 후보님께서 예.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더 나은 체계를 위해서. 예.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되어 가지고요. 지지 당부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 당부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종욱 후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해 시민 여러분, 미국의 어느 대통령 후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대선 슬로건으로 대선 판도를 뒤집고 승리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만 저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문제는 정치야라고 하답하고 싶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저 이종욱은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하냐 후퇴하냐 결정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공공연히 개헌과 탄핵을 얘기하고 입법 독재를 강화할 태세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과 진해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이종욱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황기철 후보. 존경하는 진해 시민 여러분, 지금은 나라 전체가 민생 문제로 힘들고 진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 진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저 황기철은 군에 있을 때나 민간인이 된 이후에도 오직 진해와 국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군 시절에는 진해 일대 건축물 고도 제한을 해제했고 탑산 군 통신소를 영내로 이전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아덴만에서는 피납된 우리 선원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보훈처장 시절에는 우리의 독립영웅인 홍범도 장군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진해는 신항만 신공항 건설과 함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진해를 잘 아는 검증되고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황기철은 진영 논리가 아니고 오직 진해 시민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사람 보고 좀 찍어주이소.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 긴 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한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그리고 KBS 뉴스 경남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진해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